삼교육의 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1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시 계묘년 임술월 무신일이 되겠고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술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
대한 교훈 기대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기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 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월이 있는데, 신유술을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 된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은,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지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
일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취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취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중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술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 자, 양토이면서 굉장히 큰 토라고 말씀드렸죠. 고황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산이라든가 또는 큰 광야 같은 그런 방대한 토가 되는 것이고, 토가 왕하면 울체가 되는 것이니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일간이 왕했을 때는. 자, 술월 같은 경우에는 토가 왕한 계절이고요.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다고 합니다. 득령, 월령을 얻었다라고 해서 신왕사주가 된다. 일간 무토가 신왕해지게 되면 울체되고 막히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당연히 술월에 무토 또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를 갖다 소토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죠. 소토 또는 제가 소벽이라고 하는데 소토, 소벽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땅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땅이 있으면 나무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아니죠. 대림목이라고 해서 큰 나무와 같은 것이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초라든가 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큰 땅에다가 큰 나무를 심어야지 좋은 것이지, 큰 땅에다가 잔디 심어봤자 텔레토비 동산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편관칠살인 간목을 써야지만 그 무토로서의 용도성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일간이 왕하면 왕할수록 간목칠살도 왕해야지만 무토 큰 땅에다 나무를 많이, 땅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왕, 일간이 왕하고 신왕 살고 유재면 출장 입상이다. 출장 입상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말이 있습니다. 명리에서. 자, 신왕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득령했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고, 간목도 세력이 크게 얻었다라고 하면 살고 칠살도 왕하고, 그것이 조화만 이룰 수 있다면, 통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출상 입상이라고 하는 뜻은 나가면 명장수가 되고 들어오면 명재상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 이런 말들도 조금씩 귀에 담아두시면 나중에 사주 볼 때 다 필요한 그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월에 무토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무토를 소토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월령 자체를 얻어서 무토가 왕하고 상대적으로 간목 자체가 약합니다. 원래는 극토해서 목의 토를 극하고 이기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토왕하게 되면 토왕이라고도 하고, 토가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라
된다고 해서 목이 오히려 반대로 불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술월에부터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간목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요 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토 입장에서는 신앙하기 때문에 제사를 같이 쓸 수 있죠. 제성하고 살. 그래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제성으로서 살을 생해야지만 내가 원활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자약살이 되는 것이고, 수월의 무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후 자체는 차가기 때문에 병화를 얻어서 조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게 되면은 땅은 따뜻해질 수 있지만은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 이때 목을 보게 되면 목이 화를 생하고 더욱더 이 무토가 사막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병화를 갖다가 놓게 되면 땅이 마르고 나무가 죽게 된다고 하는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화를 먼저 얘기하지 않고 간목과 개수를 먼저 말한 것이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 수가 살아나야지만 목도 사는 것이고, 수가 살아나야지만 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월의 무토 핵심은 개수에 있다. 용신은 간목이지만 그 간목을 갖다가 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수가 있어야 되고, 또 화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개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 월지에 있는 술토 또한 양토가 됩니다. 일단 양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가 토를 받죠. 근데 양토가 양토를 받기 때문에 이건 물론 이제 육친으로 보게 되면 비견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다고 비견격 이렇게 논하기는 그렇고, 일간 자체가 월령 토가 왕한 술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월령을 등령에 따라서 등령했기 때문에 격은 그냥 걸록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만 준걸록격으로 이렇게 봐서 일간이 어떻다? 왕한 사주, 신왕 사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리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보좌해주고 개수로서 무토를 윤택하게 해주면서 병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조후도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신금, 초기 또는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 정화가 들어가 있고, 본기는 당연히 무토 본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격을 논할 때 일단 신금이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거는 상관격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양토인 무토가 음화인 정화를 봐서 정인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상관이 신금이 투출하든 정화가 투출하든 나쁘지는 않는데, 일단 월령을 특성하면 간목으로서 소토한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 만약에 간목이 없을 때는 간목이 없으면 뭐 쓸데가 없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이제 식상으로 왕토의 기운을 태가 설기 과다가 아니라 이때는 설기순세라는 용어를 쓰죠. 설기에서 왕한 기운을 갖다가 좋은 쪽으로 서로 상생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설기순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월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임수 투출되어 있죠. 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편제격은 아니고요.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있으니 이건 일간이 왕하고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신앙제형으로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토가 간목이 없으니까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요. 연간의 개수가 있어서 정편제, 혼잡 이런 건 논하지 마시고, 일간이 왕할 때 수가 있게 되면 이 수는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 단 술월이 있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화가 없는 상태에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사주가 좀 한습해질 수 있다 정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데, 묘목을 받죠. 연지에서 묘술 합의되어 있기 때문에 온기가 있다 없다 이 정도는 온기를 가지고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끝까지만 봤을 때 임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좀 아쉽죠. 근데 다행스럽게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지에서 이렇게 있어서 무신일주가 되게 되면 뭐 묘목으로 간목을 소토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요거는 일간이 왕한데 일지신금에 임계수가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뭐 식신생재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식신생재에서 재성이 월지는 관을 생하면 재생관의 그러한 구조로 볼 수,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화가 없다라고 하는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도 이제 묘술합으로 어느 정도 보충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신금 자체의 뿌리를 둔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 신왕, 제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금이 아니라 뭐 인목, 무인이라고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은 왕하고 관살도 세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재성이 없다라고 하는, 재성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었을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사주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렇게 술월의 묘술이 합의된다 하더라도 금수가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면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좀 화를 얻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임신시가 아니죠. 임자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임자시. 그러면 신금하고 자수하고 합을 합니다. 물론 신자진 삼합이지만은 진이 빠지면은 신자수국으로 해서 이거는 뭘로 본다? 완전 삼합은 아니지만 삼합에 준해서 본다라고 해서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수가 이 경우에는 신에 뿔든 임계수가 아니라 이제 신자에 뿔든 임수 두 개 개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일간 자체가 원력을 얻었기 때문에 뭐 식재를 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사주가 진짜 매우 한습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반드시 화를 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 묘술합화에서 핵심 술중 정화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화운을 가는 것이, 갑작스럽게 목운을 오게 되면 왕수가 목을 생겨서 그 목이 토를 극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화토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개시 같은 경우로 한번 볼까요? 개 똑같은 이제 수가 간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임자시처럼 합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역시나 천간에 수 3개가 개수 하나, 개수 2개, 임수 하나가 해신에 다 뿌리를 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금수가 왕한 그런 사주 한습하니까 화토운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간이 세력이 있어서 간목을 얻는 것은 좋겠지만은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인신충이 문제가 됩니다. 인신충이 되게 되면 인목도 상처를 얻겠고요. 또 신금도 상처를 얻게 되면, 핵심은 이 신금하고 연결된 게 어디 있습니까? 임계수죠. 임계수가 뿌리를 잃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갑인시를 얻는 것은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결단코 좋을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토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술토는 건토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는 없지만은,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계수가 뿌리를 둘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묘술 합의돼서 화가 되는데 여기 병화까지 투출하게 되면 병화가 조후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병진시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병진시와 마찬가지로 정사시도 이렇게 사신합수가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간지로 화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병화가 투출된 것만큼의 공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화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진정사시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이러한 생시가 될 것 같고요. 무오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성인 화를 얻었지만, 무토 입장에서 이 오화는 뭡니까? 양인이죠. 양인.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술월에 양인을 얻고 무토 비견이 투출돼서 일간이 굉장히 왕해지는데, 뭐 사주국세 일간도 왕하고 뭐 재성도 이렇게 세력이 있어서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이 되죠. 군비쟁제는 일간도 왕하고 세력 수도 왕한데, 이렇게 비견겁제가 많아가지고 같은 재성을 놓고 다투는 것을 군비쟁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렇고 사주 구조상은 일간이 왕한 것은 좋을 수는 있겠지만은 구조상 좋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간으로 군비쟁제가 되죠. 무토가 술 위에 다 통근할 수 있으니까 일간도 약하지 않겠다. 단 화가 부족한 것은 조금 문제일 수 있고, 또 한 가지 군비쟁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무호기미시를 얻는 것보다는 병진정사시를 얻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경신시,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솔직한 말로 요 술토 하나 빼면은, 술토가 만약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거의 설기태과에서 되는 그런 구조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간이 의지할 때건 어디밖에 없다? 월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이 의외로 약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화토 의외로 원령을 얻었지만 화토 운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유시 마찬가지게 되겠고요. 임술시 같은 경우는 지지로 술토 2개를 얻었죠. 임술 이렇게 오늘은 생시 거의 다 보는 것 같은데 이걸 얻었고 임수 2개의 개수가 이제 신의 뿌리를 이렇게 두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때가 좀 안 좋으냐면 인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을 봤을 때 인신 상충할 때 수의 뿌리가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이런 때를 뭔가 좀 재물적인 어떤 손재라든가 또 사고 같은 걸 났을 때 뭐 사고라고 하는 거 차사고만 얘기하는 건 이제 금융사고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투자를 했는데 주식값이 폭락한다든가 이런 것들 조심해. 38때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때는 그냥 뭐 73세 됐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일단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뭐 병진정사시 정도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